안녕하세요. 정밀집 황철중 대표고요. 2021년 6월 8일입니다. 오후 2시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수젠텍 보자고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대표님 수젠텍 카트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하셨죠. 수젠텍은 당연히 CGN이라는 종목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진단키트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시젠하고 수젠텍하고. 자, 수젠텍 먼저 보게 되면요. 그동안의 수젠텍은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2016년서부터 2021년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엄청 늘긴 사실이죠. 진단키트를 작년에 이슈가 돼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그 수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저점에 대한 이점은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5,000원대죠. 그리고 지난번 2018년 죄송합니다. 2018년 19년 때 지금 가격대죠. 18,000원대 이 자리를 작년에 엄청나게 65,000원까지 갔다가 제자리 아래꼴 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여기잖아요. 그죠? 자, 요 모습을요.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은 가격대예요. 지금 이 자리가. 보게 되면 그렇죠? 그 얘기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번 이 고점에 있었던 이 매물과 그 다음에 끌어올렸던 이 매물을 누군가는 가져가서 신나게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이 수엔텍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다시 이끌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를 더 이상, 이건 거품이었다. 잠깐 그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했고, 그 이상 이어가지 못하겠다 생각하면 꺾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인가. 좀 애매한 자리가 돼버렸죠. 그런데 아마도 여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시즌을 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때도 제가 이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반등할 것이라고 했는데 반등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도 한번 그럴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또 한번 시즌도 봐볼게요. 시즌도 보시면 둘이 뭐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도 똑같습니다. 그죠? 요 안에서 놀다가 작년에 폭발적으로 쫙 끌어올렸다가 단숨에 16만원까지 끌어올립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대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시즌은 보다시피 여기 거래가 많았어요. 여기는 누군가 여기서 갔다가 엄청나게 따라붙었을 때 엄청나게 팔아먹었던 이 가격대 제일 많이 교체했잖아요. 의미가 큰 거죠. 여기는 86,000원 그리고 94,000원대. 그러니까 올라갈 때요 무작위 샀을 거예요. 사갖고 팔아먹었겠죠. 이렇게 그죠? 상당히 팔아먹고 다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팔고. 그래서 이 자리는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이제 올라와도 저항 매물이 돼버렸죠. 근데 수젠텍을 한번 보게 되면 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매물로 봤을 때는 그 자리죠. 자, 수젠텍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당연히 이 폭발적으로 즉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자리를 단숨에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저항대를 뚫고 안착을 해서 올라갔다 지지하고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러다가 다시 밀렸다가 여기 이 흐름까지 깨지고 다시 극복하는가 했더니 여기를 안착을 못하고 지금 주가는 18,000원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가 아래 꼴을 살짝 달고요. 요렇게 돼서 여기는 지지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는데요. 이걸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여기를. 깨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수젠텍은 뭔가가 지금 불안한 모양으로 갖춥니다. 근데 여기를 또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여기가 오랜 시간 동안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그리고 지지를 받고, 이번에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 자리가 깨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성질이 있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어요, 사실은. 돈을 벌었다는 주목이죠. 근데 이 돈을 벌었는데 이 아래로 주가가 이렇게 주저앉기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러나 얘가 만약에 여기를 주저앉는다는 것은, 이 일대를 주저앉는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이거 진짜 거품이었네. 이런 생각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반짝 돈을 벌었다가 그걸 이어가지 못한다? 아니면 뭐 경영진들이 의지가 없는 거죠. 제대로 해보겠다는.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투자도 하고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는 이 자리는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져. 일단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예. 자, 이런 내용이 그대로, CGN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CGN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과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여기서 과연 떨어지겠냐라고 하면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이제 이렇게 교차를 하잖아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기도 한번 올라갔다가, 누군가 엄청나게 팔아먹은 거죠, 여기서. 매물이 보이잖아요, 여기. 12만 5천 원 선에서. 그거 누가 했겠어요? 세력자가 했겠죠. 그리고 이 라인, 즉 저항 라인을 이 자리 지켰어요. 그리고 한번 올랐었죠.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자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CGN도 어떻게 보면 이만큼을 버는 동안 그거를 과연 여기를 번 게 돈이 있는데 또 한번 이렇게 이탈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깨진다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살려놓는다면 CGN의 주가는 앞으로 5만 원대는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수젠텍 한번 와볼게요. 수젠텍 오게 되면 얘도 이 자리, 즉 이 자리는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 자리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가격대가 이제 보시면 여기니까 얼마? 12,400원 선 되는 거죠. 여기 지금 18,000원인데 이 자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자, 그래 주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그러면 뭐 주봉도 마찬가지겠죠. 연봉이나 월봉에서 그려진 그 그림 그대로니까. 자, 그러면 이 라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켜줘야지. 물론 성장이 워낙 가팔았어요. 그죠? 가팔았는데, 이 수준이 유지가 됐던 가격으로, 그 주가가, 이 수준에 유지가 됐던 주가에 회귀를 해서 이만큼 와서 다시 이렇게 논다는 것은, 이건 뭐 거품이었다는 거죠. 그냥 반짝 그냥 해먹고 말았다는 건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네요. 여기 반등했던 의미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는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진입을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를 확인하고요. 노는 거 보고 충분히 그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는 이걸 제껴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 매물을 통과하는 과정, 이렇게 되겠죠, 순차적으로. 그런데 이 회사가 이걸 내재적 가치를 상승시켜 레벨을 이쪽으로 다시 끌어올리려면 상당히 많은 뭔가 좋은 재료가 나오거나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자, CGN 한번 볼게요. CGN도 보시면 똑같아요, 그림이. 그죠? 똑같죠, 이렇게. 요거도 지난번 얘기했던 거지만, 제가. 그리고 저기서 올라오는 이 사인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내려오곤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 5만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만나죠. 지금 수젠텍이나 CGN이나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수젠텍이요. 그동안의 매출액 구조나 이런 것에 나와 있는 게 뭐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볼게요. 수젠텍.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기본 정보 볼게요. 기본 정보. 수젠텍 보면, 신성장 기업으로 코스닥에 등록이 돼 있고요. 중형주예요. 그죠? 제조, 의료, 정밀 기기.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시가총액 2,839억입니다. 6만 5천 원 했는데, 이제, 한 3분의 1 토막 났죠. 그죠? 그럼 한때,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이상, 8천억까지 갔다는 거죠. 그죠? 한 6천억 이상을. 근데 지금은 2,800억으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자, 바이오 진단 기업,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자, 재무 정보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요. 작년에 그 240억, 그 다음에 41억, 그 다음에 126억, 100억, 이렇게 벌었어요. 작년에, 그죠? 분기 실적이. 그리고 올해도 좀 유지가 되고요. 어느 정도는.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된 건, 뭐, 완전히 그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해가 되겠죠. 수혜가.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고요. 여기 안 좋았는데, 여기서 단순히 당기순이까지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죠? 내용적인 보면. 자, 그러면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 보면 어떠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보세요. 그죠? 안 좋았는데, 갑자기 10배가 불어납니다, 매출액이. 이게, 영업이익도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가가 수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회사가 이거를 다 극복을 하고 안착을 하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죠? 단기순이나 이런 것도 뭐 하느냐고 그랬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이 흐름만큼은 유지를 해줘야, 그래도 이 번 돈 가지고 바탕이 돼서 뭔가를 뭐 빚을 졌다면 까나간다든지 그동안에 손해봤던 걸 뭔가를 좀 메꾼다든지 뭔가 하겠죠. 그죠? 근데 요런 모습이 출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젠텍은 아직은 비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가격대에서 봐도 지금 조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죠? 반면에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단숨에 10배를 벌어요, 이렇게. 그것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웃겨요, 어떻게 보면. 자, 여기 볼게요. 수젠텍 코로나19 검사 시약 승인을 받았다는 오문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다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회사가 이게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거죠. 대단히 뭐 이걸 가지고 더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아직은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할 것으로 일단 봐요. 여기는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기를 이만큼 여기를. 왜냐면 여기가 깨진다는 것은 아직도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예. 그러니까 여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한번 읽어보면, 그 얘기죠. 그거밖에 없죠. 쭉 보면. 그렇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있죠? CJN을 같이 한번 또 병행해서 볼게요. CJN을. 따로 떼어놔서 볼 수는 없죠. 이걸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CJN도 이렇게 얘기했던 이 부분, 이렇게. 이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올라갔다가 이만큼 성장을 시켜놨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가지고 벌어둔 그동안에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지켜주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시젠 코스닥에 있고 우량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대형주로 분류해서 단숨에 그죠? 제조, 제약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3조 2천억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건 그동안에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재무정보를 잠깐 보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많이도 돈을 벌었어요. 3천억, 4천억, 5천억, 아니 3천억 이게 쭉 벌죠? 많이 벌었죠. 그죠? 남기기도 많이 남겨 넘었습니다. 그죠? 당기질도 엄청나고요. 그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일단. 네,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주가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자, 연간 실적 볼게요. 그동안에 보게 되면 얘가 그렇게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었어요. 800억, 1000억, 1000억 벌다가 단숨에 10배를 봅니다. 1조 1000억,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벌죠? 근데 얘가 그 정도 나쁜 기업은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CJ는 어쩌면 여기를 주저앉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돈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겠나. 기본이 되는 회사니까. 이 정도. 그래서 5만원을 지키는 선에서는 CJ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의 느낌 뭐가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수젠텍을 보게 되면 얘도 이런 정도는 아직까지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적인 그 코로나라고 하는 뒷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식이 될 때까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 10,000원 있죠? 여기 유지가 됐던 여기. 좀 처음 움직였던. 그러니까 10,000원대까지는 16,000원대인데 이 10,000원대까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요. 만약에 얘가 이 안에 프레임에 갇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일단 저항도 생겼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주가는 탄력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이 주가가 반영이 됐다가 이게 됐기 때문에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코로나 그 진단 끝나도 계속 이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짝퉁 같은 걸 또 만들면 후속조차 해도 더 잘 만들죠. 개량하고 막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진단키트 더 잘 만드는 회사들 많죠. 방송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지만 주가는 한 단계 성장을 하는데 수젠텍은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본다면 여기 우리 같이 봤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CJ는 기본이 돼 있었어요. 그전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였지만 수젠텍은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 너무나 엉망이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죠? 벌지 못했어요. 이런 거니까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일단은 얘가 지금 보시면 검사 이렇게 다 이거 분명히 나오잖아 이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아직도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를 보면서 성장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10,000원 정도는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우리 놀았던 재산이잖아요. 여기 10,000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냐면 여기 연봉에서 보게 되면 이 라인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유지가 됐던 그 라인이잖아요. 이 정도는 그죠? 이 안에 놀다가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렸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 요 안에서만 놀아준다면 그 수준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준택 관심 있는 분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열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너무 조바심 있게 보게 되면 이런 종목은 휘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요, 들어가기 전에 리스크 관리, 즉 뒷배경을 항상 봐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래야 뒷배경을 본다는 것은 기준은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수렌텍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죠? 이런 그림.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만원대 있죠? 여기. 근데 요 만원대는 월봉이나 그동안에 그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움직였던 그 주가 그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게 맞겠죠. 최소한에.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혼조를 한다든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자, 이런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환청주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그 하나님께서 차트 공부해 보셨다고 해서 얘기한 것 뿐이지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습니다.